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발표된 10개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조사된 여론조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기간 안에 나와 있던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 2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10개의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에게 평균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여론조사는 이와 같습니다. 10개의 여론조사를 한눈에 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앤리서치 전화면접조사, 한국갤럽 전화면접, 에이스리서치 자동응답, 에이스리서치 자동응답, 리얼미터 자동응답, 한국갤럽 전화면접, 한국리서치 전화면접, 한국갤럽 전화면접, 코리아리서치 전화면접, 입소스 전화면접 해가지고 이 10개의 지지율을 평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에이스리서치 앤 리서치 이거는 3,000명 조사고 나머지는 다 1,000명 조사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앤 리서치도 1,000명 조사고요. 이때 응답률은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45.9, 김문수 후보가 34.4, 이준석 후보가 11.3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전화면접 여론조사인데 24, 25입니다. 이때 나왔던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 35, 이준석 후보 11로 조사되었습니다. 에이스 리서치 거 이거는 3,000명 조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00명 조사예요. 그래서 에이스 리서치 자동응답으로 조사했는데 자동응답으로 조사했는데도 꽤 응답률이 높습니다. 9%는 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46.5, 김문수 후보가 40.4, 이준석 후보가 10.3 나왔습니다. 에이스 리서치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6, 27일 조사한 겁니다. 이 이하는 전부 다 1,000명입니다. 3,000명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48.9, 김문수 후보 39.6, 이준석 후보 9.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도층의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가 55.8, 김문수 후보가 30.7, 이준석 후보가 12.2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된 겁니다. 자동응답으로 조사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36.8, 이준석 후보 10.3 나왔는데 한국갤럽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면접입니다. 25, 26 양일 조사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리서치 거 전화면접인데요. 1,000명입니다. 이때 이재명 후보는 45, 김문수 후보는 36, 이준석 후보는 10%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거 전화면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 조사한 것이고요. 응답률은 19.9%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오차를 잠깐 보면 1,000명을 조사하면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2,000명을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2, 3,000명을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8 돼갖고 오차 범위는 6.2, 4.4,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갤럽이 마지막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거에 보면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7, 이준석 후보 1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코리아 리서치 전화면접인데요. 1,000명입니다. 전화면접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죠. 23.9. 그래서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1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면접 있었을 건데 3일간 조사한 겁니다. 1,000명. 응답률은 18.1%고요. 자,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은 56%가 나왔고요. 이것이 계엄 때문에 그렇지요.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이 이번에 꽤 높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정권 교체 지지율이 꽤 높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한 그 여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엄을 반대하고 내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유지는 37입니다. 중도층의 경우에도 보면 정권 교체가 62%고 정권 유지는 31%입니다. 무려 31% 차이 나지요. 이 중도층이 당락을 저는 결정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된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교체가 무려 62%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가 3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평균을 이렇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지지율을. 그래서 이 10개의 지지율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도표로.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평균치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조사 기간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그게 마지막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후보 거 10개를 다 더하니까 470 나왔어요. 그래서 10으로 나누면 47.05가 나오고요. 김문수 후보를 10개를 다 더하니까 365.2가 나와가지고 10으로 나누면 36.52가 나옵니다. 그죠? 소수점을 이 앞으로 하나 땡기면 됩니다. 이렇게 소수점 하나 땡기면 됩니다. 10개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다 더하면 103.8 나와가지고 10.38입니다. 소수점을 앞으로 하나만 땡기면 됩니다. 10개니까. 9개 같으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계산을 못하는데 10개 단위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47.05가 나오고, 이거는 36.52가 나오고, 요거는 10.3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마지막 토론회 할 때 그 여성 피하 발언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 10개의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표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10%가 넘을까? 마지막 지지율 10개는 10%를 넘어섰는데, 이런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3자 대결을 할 때 이재명 후보는 47.05, 김문수 후보는 36.52, 이준석 후보는 10.38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더하면 100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47.05 더하기 36.52 더하기 10.38 해도 100이 안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100을 빼면은 6. 얼마입니까? 6.05% 모지랩니다. 그죠? 6.05% 모지랩니다. 그래서 93.95 총 더하면 이 지지율이 93.95인데, 여기에다가 6.05%를 더해야 이게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지율의 전체 득표율을 계산할 때는 100으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에 있어서는 47을 조금 넘어설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이 차이를 나중에 개표 방송할 때 그거 이 데이터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마지막 여론조사보다는 여론조사 지지율보다는 득표율은 좀 높게 나옵니다. 대체로. 그걸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는 10.53% 나는데, 이런 상태라면 이재명 후보가 무난하게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열심히 선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평균 지지율 10개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36.67이 나오기 때문에 2%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지요.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결론이야 어찌됐든 자기가 이겨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거는 선거하는 사람들 후보들의 입장이고, 평균 지지율 이 수치는 그렇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발표된 10개의 여론조사 평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21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실제로 맞을지 안 맞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는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사전투표. 그래서 어제 저는 어제 사전투표 했습니다. 사전투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사전투표 지역은 포항 지역인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제 뉴스 나온 거 이렇게 인터넷에 뉴스 올라온 거 보니까 줄이 엄청 길던데, 저는 어저께 정신무렵, 그러니까 한 12시경에 12시경에 투표를 했거든요. 12시경에 투표를 했는데 제 앞에 밀려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표장에 갔을 때
신분증을 제출하고 앞에서 3명이서 신분증을 이제 제출하고 컴퓨터 앞에서 신분증을 3명이 제출하고 투표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기줄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항이면 경상북도지아네요. TK 지역인데 이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안 하나 봐. 사전투표 뭐 그래도 하기는 하던데 저 광주 전라도에서는 뭐 30몇 %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쪽은 썰렁해요. 사전투표가. 어저께 제가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니까. 근데 여기 사람이 없어. 본투표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전투표 때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자, 그러면 사전투표 이 보수층이 사전투표를 몇 % 하느냐. 여론조사 나온 거는 16%에서 많으면 20%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여론조사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16%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진보층은 51%가 사전투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은 저는 거의 진보층이라고 봅니다. 보수층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이 보수는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요. 왜? 그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사전투표 지금 지지율이 지금 투표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전체 투표율이 80%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81%에서 많으면 83%까지 간다고 봅니다. 자, 이제 본투표는 이거 보수층이 투표를 많이 합니다. 75%가 본투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보수층에서는. 이게 여론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진보층에서는 한 48%가 본투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 투표율을 보면은 저번에 20대 대통령 때는 71.1%가 나왔대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가 볼 때는 8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82.3%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의 대충의 추측입니다. 20대에는 이거는 나온 결과고요. 팩트고요. 이거는 저의 예측입니다. 예측. 그래서 이번에 80%는 넘어설 것 같다. 그러니까 투표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했습니다. 그분을 찍고 왔어요.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잘못 뽑았다 하고 집회 가갖고 물러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투표로 이야기하세요. 민주주의는 투표입니다. 여러분. 이상 이기병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